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은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몇 시간을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을 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끝에 피날레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나와서 이 천안함 장병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조국의 바다에 수장된 우리 생떼 같은 아들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혹은 일본에서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진 직후에 다 초토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 한 번 반격을 못하는 이런 안보에 국가 안위에 관심 넣는 지도자를 우리는 더 이상 뽑으면 안 됩니다. 당하면 당한 것 2배 쳐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안함 때 경찰에 밝힌 바에 의하면 천안함과 관련돼서 유포된 유언비어가 87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 미국이 그랬다, 조작이다,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 뭐 해서 온갖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경찰 발표를 보니까 8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처를 취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유언비어, 또 유언비어. 이 사회는 거짓과 의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온갖 유언비어 천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 거짓말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천박한 거짓말과 의혹과 불신으로 얼룩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태극기 집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감춰지고 왜곡된 진실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5.18 요즘에 와서 가산점 10% 주는 것 때문에 전부 인터넷이고 뭐고 들끓고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다 큰일 난다. 5.18 때 여러분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탈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채널A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5.18에 넘어왔던 병사였다고 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이 방송이 징계를 먹고 그 사람은 다시는 공공연히 등장하지 못하게 됐고 이게 모두 큰일 날 일을 저지른 것처럼 5.18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은 전부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물어주고 징계받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공연히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5.18에 대해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새롭게 그 진실에 대해서 탐구하고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트위터에 썼더니 그 이후로 마녀 사냥이 쏟아지고 제가 미국의 재미 한인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광주에 있는 5.18 기념사업회에서 매일 수십 통씩 미국의 그 축제를 주관하는 본부에 전화를 해서 왜 정미용을 불렀느냐, 정미용 취소해라고 협박과 압력을 쏟아놓고 미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전부 그 사무국에 전화를 매일 100통씩 해대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면서 정미용을 초청자에서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제에 깽판을 놓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5.18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폭력 집단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5.18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유공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공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산점 10%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또 집 사거나 할 때 은행 융자 특혜, 그리고 다른 유공자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들은 취업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응시한 그 기업에다가 정부가 이 사람 취업시켜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0%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가 그 얼마나 가산점을 받고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이 태극기 집회에서 종북 척결하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5.18 얘기가 공공연히 되면서 저는 다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왜곡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5.18을 분명히 진실을 규명하면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를 이제 건져내면서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또 밤이 되니까 기어나와서 축제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으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 보전해 주는 거 말고 큰 사건 나면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되고, 이렇다면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전부 적자고 그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이런 사람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입 쳐닫고 대통령이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헌재도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고 하는데 여전히 그놈의 지겨운 7시간을 운운하면서 저 세월호 천막은 철거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10배, 100배로 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불도저를 가지고 가서 저걸 다 밀어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월호 배가 건져졌으니 어디 진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진주만에 가보셨습니까? 하와이 진주만에 가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 시에 격침됐던 그 전함들이 여전히 바닷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추모하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배에 있다가 느닷없이 공격을 받아서 수백 명의 장병들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안 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세월호 배를 꼭 건져야 한다는데 사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인명을 귀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귀하지 않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바닷물에 쓸려갔을지도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의 혈세를 써야겠습니까? 이 세월호에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500억의 적자를 낸 부실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빚을 보전해주고 다시 사업권을 줘서 또 그런 엄청난 일이 저질러지도록 만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정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 유병언이와 그 사업권을 준 정권의 그 책임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까? 유병언이가 뿌렸다는 그 엄청난 비자금, 뇌물 다 누가 처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들이 다 입을 닫고 있고 엉뚱하게 정작 책임져야 될 자들은 숨어서 무고한 대통령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죄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그 죄를 다 어떻게 갚겠느냐?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권을 세워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춥게 서서 오랜 시간 계시는데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할 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 중에서 태극기 집회를 빙자해서 당을 만들어서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면서 벌써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진짜 백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절대 분탕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당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집계된 당원 수가 한 5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100만 진성 당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원 가입서 복사하셔서 많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아까 들은 정보인데 지금 임명진이나 이런 딴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이 온갖 전화를 돌리면서 당이 분해되면 안 된다, H모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임명진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이자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태극기 든 애국 시민들을
용팔이 사건을 떠올린다면서 폭력배에 비유했습니다. 이자가 뭐라고 했냐? 친문 패권은 이념 중심이지만 친박 패권은 이념이 없다.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권력 중심에 모여서 삥땅 좀 쳐볼까, 공천 좀 받아볼까 하고 모였다. 이렇게 비꼬았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딱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아니 이념도 맞지 않는 정당에 자기가 평생을 바친 이념을 감추고 기어들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버티면서 터무니없이 주인 행세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혀 자기가 몸바쳤던 이념과 다른 정당에 기웃대면서 목사라는 자가 정치판 권력 중심에 기웃대면서 빙땅 좀 쳐볼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했고 크게 세워놓은 게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애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바로 그 당의 주인인 당원이자 지지 기반인 유권자들 아니었습니까? 친문 세력은 이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념이 어떤 이념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박 세력은 이념이 없습니까? 우리의 이념은 자유민주 법치 국가 아닙니까? 자유시장경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념으로 보지도 않는 그 임명진이란 자의 이념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당원을 모욕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는 국민들의 뜻을 깡패 집단으로 폄하하는 이 자를 몰아내는 일은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일만큼이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을 바꾸고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는 온갖 모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일 있을 진성당원의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초집중을 해야 되고 29일, 30일에 일반인들에게 올 여론조사 전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여우, 살쾡이, 너구리, 쪽제비, 이리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전부 기어나와가지고 정글의 왕이 되어보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잣집 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젊은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망가진 정글 같은 이 바닥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강한 사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는 이 젊은 사자 누군지 아시죠? 이것들이 예상치 않은 사자가 등장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거다 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모여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까발리고 문제점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니 토요일 집회에 꼭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설사 저런 온갖 모사와 흉계로 또 내각 책임제를 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천년만년 갖고 가겠다는 이런 그런 음흉한 계략으로 우리가 미는 후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힘을 합쳐서 이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 당에 힘을 실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휩쓸어야 되고 하나씩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못 맞춰 나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